여러분 56번에요. 여러분 2번 한번 봐봐. 2번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요. 말 자체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이것은 말이 왜 안 되냐면 우리가 이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이게 그러면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갑하고 갑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갑하고 갑하고 있는데 갑이 건물을 미등겠단 말이죠. 등겠다는 등간에 관계없이 토지하고 건물을 을이 샀어. 을이 사가지고 갑하고 이렇게 을이 사가지고 을이요 이렇게 있다. 해봐. 이게 갑의 것이다. 건물을 을이 샀어. 사는데 을이 지금 미등기야. 미등기여도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죠? 을이 사실상 소유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상 소유자니까 이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당이득 반환음으로 원칙으로 져야 안 져요? 안 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이 반환음을 진다 그랬는데 반환음을 진다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나는 이제 이 갑하고 을하고 둘이를 설명을 했잖아요. 해설 강의 들어보면 알겠지만. 그런데 지금 이것은 이게 만약에 원래 정답을요. 주택관리사 이거 보니까 아까 정답이 5번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그럼 2번이 어떤 전제가 돼야 되냐? 앞에 가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타인의 토지에 남의 땅에다가요 건물을요 을이 무단으로 건축해서 무단으로 건축해서 이것을요 병한테 팔아먹은 거예요. 남의 땅가 무단으로 건물을 했으니까 이게 등기 되겠어 안 되겠어? 미등기죠. 그럼 이건 무단 건축이니까요. 당연히 을은 갑한테요 부당이득 반환음으로 지고요. 이 사람도 당연히요 갑한테요 부당이득 반환음으로 지는 거죠. 알겠죠? 이 건물이 무슨 건물이니까 불법 건물이니까. 내 말 지금 이해됐죠? 그럼 이게 전제가 되려면 이건 그냥 미등기 건물을 양수하여 사실상 처분권을 가진 자는 부당이득 반환음을 진다. 그럼 이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 판례가 맞으려면 앞에가 반드시 무슨 말이 있어야 돼? 남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건축한 자가 이 말이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이 판례는 앞에가 반드시 이게 있어요. 이게 맞으려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이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아까 저는 그냥요, 이 문제를 보고 그냥 이걸로 설명했잖아요. 아니, 갑한테 건물을 샀어. 그런데요, 이 건물은 당연히 대지를 점유한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미등기여도 사실상 소유자니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가요, 미등기 건물이 불법인 미등기다. 이게 돼 있어야죠. 무단으로 건축된 미등기 건물을 양수하 이래야죠. 앞에를 딱 빼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판례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앞에 이게 나오기 전에 앞에가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어. 남의 토지에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건축한 자도 건물의 소유자로서 대지를 점유할 수 있는데 대지를 점유할 수 있다.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는지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진다. 한편 그 자로부터 미등기 건물을 양수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 사람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진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내 말 지금 여러분 지금 이해됐나요? 그런데 지금 아무 말지 전제 조건이 없이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은 원칙적으로 뭐요? 반환 의무를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왜 그래요? 그 다음 문제 우리가 봤잖아요. 여기 그 다음 문제에서 바로 봤었죠. 어디로 봤냐면 여기 매도인은 토지 인도받았으나 소유권 이런 데 하지 않고 있다. 매수인이. 그럼 매도인은요. 매도인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없다 이 말이죠. 무슨 알겠죠? 이건 적법적으로 매매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앞에 거는 앞에가 전제 조건 하나 빼버리고 제일 중요한 거 빼버리고 판례를 그냥 가이지를 잘못해서 해놓은 거예요. 알겠죠? 이것은 뭐 주택관리사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실력이 있었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이것은 뭐죠? 이의제기해가지고 이것은 복수정답이 돼야 돼요. 이거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말 지금 이해됐죠 지금? 그러니까 앞에가 무슨 말이 있어야 돼. 이게 정답이 안 되려면. 아시겠죠? 그런데 주택관리사 시험에요. 정답이 5번으로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5번으로 돼 있다는 것은 이 말이 이 앞에가 이 건물이 불법 건물이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돼. 그러니까 불법 건물의 건물주는 대지도 점유하는데 불법으로 점유하죠?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이라든가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손해배상 의무를 지죠. 그런데 이 건물을 매수한 사람도 이 사람도 불법 점유랑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건물을 건축한 게 아니니까 땅 주인한테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는 없지만 불법 점유로 뭐는 한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진다 이 말이죠. 내 말 지금 여러분 이해됐죠? 그 문제가 되려면 앞에가 전제가 돼야 돼요. 그게 안 돼가지고 이 문제는 잘못된 것이에요. 아무튼 근데 정답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요 채권법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법. 자, 약관법이죠. 약관 우리 시험에 3번 정도 나왔어요 지금까지요. 자,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교섭이 이루어진 약관 조항이 봐봐.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교섭이 이루어졌단 말은 이것은요 별개의 약정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별개의 약정인 경우는 약관이 해당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약관은 뭐냐? 약관은요 미리
미리 마련돼 있어야 돼요. 미리 마련된 것을 일방이요 다수의 사람하고 계약을 하기 위해서 미리 마련된 그것을 약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뭐란다? 이것을 개별약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별약정은 약관에 우선하는 거예요. 약관에 우선을 해. 그래서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약관에 나간다 1번 틀렸어요. 2번요. 약관 조항이 무효가 되죠. 그럼 우리는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죠? 민법상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가 원칙이죠. 근데 약관은요. 약관 조항이 일부가 무효면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거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면 안 돼요. 뭐가 무효로 한다? 일부가 무효.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약관 조항의 일부가 이 말이 있어야 되겠죠. 원래는요. 일부가 무효면 일부만 무효로 한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전부를 무효로 하면 원칙이 아닌 것이고 약관은 일부만 무효로 해. 2번도 틀렸어요. 3번은요.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어서 여기 봐봐.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이런 뭐가 있죠? 이런 혹시 이번에 저도 이제 자동차 보험을 갱신했거든요. 자동차 보험 갱신할 때요. 이렇게요. 인터넷으로 했단 말이죠. 그때 뭐라고 그래요? 설명하는 사람이요. 내가 막 웃었거든요. 막 설명하는 거예요. 막 숨 쉬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고 혀도 꼬이고 막 하면서 자기도 웃고 나도 웃고 막 이렇게 하면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설명하지 않은 것 있죠. 음주운전하면은 사고 나면은 보험 혜택 받습니다. 이런 말 해줘 안 해줘? 처음 안 해줘요. 왜요?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중앙선 침범하면 안 됩니다. 무면 운전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말 안 한단 말이죠. 왜요? 너무나 다 아는 거니까. 당연히 아는 것은 설명 의무가 있다 없다?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누구나 알고 있는 것 이렇게. 4번 사업자가 고객의 대리인. 이러면요. 대리인하고 계약하면은 누구한테만 설명하면 되죠? 대리인한테 설명하면 모든 효과는 누구한테 가죠? 본인에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대리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충분하죠. 4번이 정답이죠. 5번은요. 보험자가 보험에 약관 설명 의무에 위반하죠. 봐봐요. 그러면 약관 설명 의무에 위반하죠. 그러면 자, 첫 번째 사업자는 약관을요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해요. 그런데 누구는요? 이번 고객은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어요. 이게 차이가 있다면 고객은요. 그런데 보험자가 누구냐? 사업자가요 설명 의무를 위반하니까 어때요? 보험 계약자가요 뭐를 알려줘야 되는지 모르니까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 이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해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첫 번째 누가 잘못했죠? 사업자가 처음부터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요 보험 계약자가요 고지해야 될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래도요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정답 4번이에요. 자요 66번은요. 우리는 다른 시험에서는 계약의 성립이 잘 안 나오는데요. 우리 시험은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요. 자 1번 승낙기간이 정해진 경우에 승낙의 통지가 그 기간 안에 도달하지 않으면 재밌는 말이죠. 승낙이 도달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그럼 봐봐. 우리는 어떻게 되냐 봐봐. 여기서 이제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이 을한테 청약을 했어.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승낙을 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갑이 을한테. 그랬더니 을이 어떻게 해요? 을이 여기서요 2월 3일 날 발송을 해. 발송한 것이 언제다? 여기요 2월 5일 날 갑한테 도달을 했어. 2월 5일 날 도달을 했어. 그럼 계약을 언제 성립해요? 2월 3일 날 계약이 뭐를 해요? 성립을 해. 잘 봐. 발송했죠? 도달하죠? 2월 3일 날 계약이 성립해. 그러니까요 승낙이 발송했다 해서 무조건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 안에 뭐를 해야 돼? 도달하면은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 말이에요. 내 말씀 이해됐죠? 다시 읽어 이제. 승낙의 통지가 그 기간이 뭐예요? 승낙기간이죠? 승낙기간, 정해진 승낙기간. 승낙기간 안에 도달해야지 언제 성립한다? 발송할 때 성립한다. 도달하지 않으면 그러면 연착됐다 이 말이지. 도달하지 않으면 그럼 뭐다? 연착됐다. 연착된 승낙을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달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요, 승낙은 발신주의인데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격지자 간의 계약은 봐봐. 격자 간의 계약은 승낙이 도달할 때가 아니고 발송할 때 성립, 발송할 때 성립한다 이 말이죠.
다음에 4번은요. 3번 청약이 상대방한테 도달하죠. 청약이 효력이 발생하면 도달했죠. 도달.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처리하지 못한다. 언제까지 처리할 수 있다? 도달하기 전까지. 4번은요. 청약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승낙의 통지가, 여러분 승낙의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죠. 승낙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 언제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말한다. 의사실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죠. 의사실현 이렇게.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가 인정되는 그러한 사실만 있는 때 그러한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고. 그러한 사실이 있는 때, 여러분 학교 학원에서요 기본서에다가 자기 이름을 쓸 때 그 책을 산 것으로 봐야죠. 알겠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기본서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알겠죠? 그러한 사실이 있는 때 이것을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5번은요. 우리는 동일한 내용이란 말이 중요하죠. 청약이요 상호 교차되죠. 교차 청약이라고 하죠. 교차 청약. 알겠죠? 이랬을 때는 양청약이 상대방한테 뭘 할 때? 도달할 때 계약이 뭘 한다? 성립한다. 이때 도달은 늦게 도달할 때, 빨리 도달할 때, 늦게. 왜? 양청약이 도달해야 되니까 늦게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하죠. 하나의 청약은 2월 1일, 하나의 청약은 2월 5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언제 계약이 성립한다? 2월 5일 이렇게 성립하는 것이죠. 정답 몇 번이죠? 2번 이렇게. 67번은요. 동시행관계 있지 않은 것은 뭐 우리가요. 동시행한별권은 조문은 딱 하나예요. 136조요. 암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피담보 채무죠. 채무하고 저당권이죠. 저당권은 종된 권리죠. 피담보 채무는 주된 권리죠. 그럼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는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되겠죠. 저당권도 담보권도 어느 경우에서 매매 시에는 무조건 뭐다? 매매는 무조건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에요. 동시이행. 매매할 때는 예를 들어서 갑의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근데 이 건물을 매매를 해. 그럼 매매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저당권 말소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잔금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죠. 무효취소해제가 된 경우 반환음으로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 다음에요. 임대차가 만료가 되죠. 만료가 되면은 보증금 목적물에 반환하고 보증금에 반환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죠. 임차권 등기 명령의 경우는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동시이행이 아니죠. 아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동시이행이 아니다. 도급에서 뭐다? 도급에서 지체상금이죠. 지체상금 채권이죠. 지체상금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동시이행이 아니다 이렇게. 구분 소유적 공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구분 소유적 공유에서 지분 이전 등기죠. 지분 이전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구분 소유적 공유에서 지분 이전 등기는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자, 5번은요.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은 무조건 동시이행이에요. 도급은 무조건 동시이행인데 아닌 게 뭐라고? 지체상금 채권, 지체상금 동시이행이 아니다. 아니죠? 동시이행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정답 몇 번이다? 1번이고요. 68번은요.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을 했네요. 수령했으나 그 토지가 공용징수, 수용이란 말은 뭐죠? 공용징수가 됐다, 수용됐다 이 말은 귀책 사유가 있어 없어? 귀책 사유가 없죠. 그러니까요. 위법이다 아니다? 위법이 아니죠. 위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채무 불행이라든가 또는요 불법행위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돼. 그래서 여기 봐봐요. 우리가 봐 여기를 계약을 해지한단 말이에요. 해지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채무 불행이 있어야 되죠. 그럼 채무 불행을 뭐라고 얘기해요? 채무 불행을 뭐라고 얘기해요? 후발적으로 누가 채무자가 뭐가 있어야 돼요? 잘못이 있어야 돼. 이걸 채무 불행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채무 불행이 있어야 해지하잖아요. 그런데 수용은 위법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해지할 수 없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무조건 보면 안 되죠. 항상 여러분요 생각을 해야 돼요. 채무 불행이 뭔지. 채무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후발적으로 채무자가 잘못이다. 그런데 수용은요. 수용은 적법 절차죠. 법률의 규정이죠. 적법 절차니까 적법행위란 말이죠. 수용은. 그러니까 채무 불행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이번은요. 을은 갑에
보상금, 수용 보상금 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하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대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한번 볼까요, 여기요? 이 땅이요. 이 땅을 갑하고 을하고 2억 원에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2억이에요. 근데 이 땅이 수용이 됐어요. 수용이 되면서 이것이 2억 3천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2억 3천이. 보상금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이 을은 내가 나한테 2억 원을 줄 테니, 매매다 2억 원을 줄 테니 보상금 2억 3천 나한테 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도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은 자신의 반대급부를 뭘 해야 돼? 이행을 해야 돼. 반대급부를 이행을 해야 돼. 반대급부를 이행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을은 자신의 반대급부를 이행해야 돼. 2억을 줘야 돼. 매매대금 2억을 주면서 2억 3천을 달라게 해야 돼.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대상청구권이라고 하죠. 대상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알겠죠? 대상청구권 이렇게. 자, 을은 여기 보면요 중도금을 지급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수용이죠. 수용은 쌍방의 잘못이 없죠. 그리고 원칙적으로 쌍방이 잘못이 없으니까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을이 지금 채권자가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잘못이 없으니까 갑은 을한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청구할 수 없단 말이죠. 다른 합의가 없는 한. 그런데요, 따라서 을이 만약에 갑에게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줬으면 계약금, 중도금의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고, 갑은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반환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을은 중도금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틀렸죠? 있다 이 말이죠. 4번은요. 그러면 계약체결상 관리책임이죠. 그럼 계약체결상 관리책임은 뭐예요? 원시적이고 그 다음에 객관적이죠. 그 다음에 뭐가 된다? 전부가 불능이죠.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일 때 신뢰이익 배상 책임을 하죠. 근데 지금 여기는 지금 뭐라고 했어? 급이게 팔고니까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후발적이죠. 후발적은 원칙적으로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잖아요.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5번요. 을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죠. 봐봐. 을이 전부를 지급하죠. 그러면 수용보상금 채권 자체가 을에게 기소한다. 자체가 을에게 기소한다. 아니라고. 양도를 청구하는 것을 대상청구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보상금을 나한테 돌려달라. 이렇게 해야 돼. 자체가 기속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보상금을 달라. 그것을 뭐라고 한다? 대상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대상청구권. 아시겠죠? 뭐라고 한다? 대상청구권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69번은요. 합의해제죠. 합의해제는 뭐죠? 합의란 말이 뭐야? 합의란 말이 계약이란 말이죠. 계약이니까 조건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단독형이다 틀렸어요. 계약해제죠. 계약해제가 단독형이에요. 알죠? 합의해제는 계약이에요. 1번 틀렸고요. 2번 계약이 합의해제가 되죠. 채무불이행 있을 수 없죠. 그럼 채무불이행은 뭐예요? 채무불이행은 후발적으로 누가? 채무자가 뭐를 해야 돼? 잘못이 있는 것을 채무불이행이죠. 합의란 말은 뭐냐? 합의란 말을 합의해제, 약정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없죠. 두상 간에 합의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청약과 승낙에서. 그래서 인정된다? 틀렸죠. 자, 3번은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일부 이행된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장기간에 걸쳐서 장기간에 걸쳐서 이를 방치했죠. 방치했다고 해서 묵시적 합의해제가 아니에요. 이설을 방치했는데 더 이상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 다음에 방치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행할 의사가 없어야지 이걸 묵시적 의사표시다. 묵시적 합의해제라고 그래. 무조건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묵시적 합의해제가 아니라고. 아시겠죠? 4번은요. 계약을 합의해제할 때는 원상회복에 대해서 반드시란 말이 틀렸어요.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합의해제할 때 원상회복에 대해서 합의가 없어도 된다. 그런데 판례가 뭐랬냐? 봐봐.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합의해제하면서 중도금의 반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합의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이 지급된 상태에서 합의해제할 때는 원상회복에 대해서도 합의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합의해제할 때 원상회복에 관한 약정이 없어도 된다 이 말이죠. 약정이 없어. 그러니까 반드시 약정해야 된다 틀렸다고.
그런데 판례가 말하겠다. 중도금이 지급된 상태에서 중도금 반환에 대한 합의가 없이 합의 해제했다고 하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한다 이 말이죠. 왜? 중도금 준 사람은 손해잖아요. 알겠죠? 그것은 이례에 속한다. 그러니까 그 중도금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별도로 합의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겠죠. 자, 5번은요.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합의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합의해제했던 것을 무효화시키고 다시 원래의 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죠.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합의해제가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마트 가서 물건 사고 나서 다시 반품하고 반품했다가 다시 그거 달라갈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부활시킬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합의해제에서는 여러분요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겠죠. 첫 번째 합의해제는 뭐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 없다. 그래서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합의해제도 원상회복을 해야 된다. 그런데 반드시 원상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반드시 그 내용을 명시적으로 합의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어도 되지만 잔금을 중도금을 지급했는데 중도금에 관한 아무런 합의 없이 해제한다고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에 속한다. 알겠죠? 이렇게 했단 말이죠. 다음 70번은요. 일방이약이죠. 봐봐요. 여러분 A약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A약은 여기서 A약 완결권이 나와. A약 완결권. 완결권 여러분 잘 봐봐. 이것은 우리 기출문제예요. 28의 기출문제. 왜 A약은 물권이 아니고 무슨 계약이다? 채권 계약이다. 계약이니까 뭘 할 수 있다?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일방약은 상대방의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죠. 이걸 A약 완결권이죠. 매매계약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매매 효력이 생기니까 이때는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지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계약이니까. 3번은요. A약 완결권 행사기간이죠. 이 행사기간은 몇 년이다? 어떻게 정한다?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없으면 몇 년이다? 10년이다 이 말이죠. 만약에 합의를 15년으로 해서 합의를 15년. 그럼 몇 년이 되는 것이다? 15년이 되지. 10년이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당사자 주장에 없으면 법원이 A약 완결권은 형성권이죠. 형성권이고 형성권은 그것은 제척기간이죠. 이 제척기간은 누가 조사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알겠죠? 직권으로 고려한다. 이렇게. 4번 매매 A약이 성립된 이후 상대방의 A약 완결권 행사제의 목적물이 전부 멸실이죠. 봐봐. A약 완결권 행사 전이라잖아요. 잘 봐봐. A약 완결권의 행사하면 본 계약이죠. 그런데 행사하기 전이면 아직 본 계약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목적물이 전부 멸실했다 이 말이죠. 그럼 불능이죠. 불능이니까 완결권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행사할 수 있다? 틀렸어. 없다. 그 다음에 5번은요. A약 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약정을 하지 않죠. 행사기간은 약정이 원칙이죠. 원칙이고 약정하지 않죠. 그럼 몇 년이다? 10년이죠. 그래서 5년이다. 그럼 틀린 것이죠. 알겠죠? 5년. 자, 됐죠? 여러분요, 봐. 우리가요, 소멸시효하고 제측기간으로 큰 차이가 뭐죠? 소멸시효. 그럼 소멸시효는요, 밀수 있는 소멸시효는 어떻게 돼요? 점유를 뭐한 날부터? 점유를 뭐한 날? 상실한 날부터 몇 년이다? 10년의 소멸시효죠. 점유를 계속한다. 점유를 계속한다. 그럼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진행하지 않죠. 이것을 처분한다. 처분해도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진행하지 않죠. 이게 소멸시효죠. 자, 그런데 제척기간은 어떻게 돼요? 제척기간은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해도 제척기간은 뭘 한다? 진행한다. 이게 중요해. 진행한다. 이렇게. 누가 조사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뭘 한다? 조사를 한다. 인도받아 점유해도 제척기간은 진행한다. 이게 큰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일방 A약은 A약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뭐가 나온다? 제척기간하고 같이 어우러서 나와. 왜? A약 완결권이 형성권이거든요.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요. 이렇게. 자, 70번 매도인은 한번 책임이죠. 지금 여기 뭐라 나왔죠? 변제기에 이르지 않는 채권이죠. 그럼 변제기가 아직 안 됐으면 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언제 돈을 받아요? 변제기에. 그래서 여기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하는 것으로 추정해. 추정이란 말을 뭐다? 간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본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우리 시험은 본다 그래서 틀린 것으로 나왔어. 자, 그 다음에 니은요. 매매 목적 부동산 설정된 여기 봐봐. 저당권 행사죠. 이러면 저당권 행사 그러면 딱 알아죠. 576조죠. 저당권 행사는 뭐를 부문하고? 선, 악을 부문하고 세 가지. 계약을 말 수 있고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출제 비용 상환 청구. 출제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세 가지. 뭐를 본문하고? 선악을 본문하고. 자, 봐봐.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저당권 설정 사실에 대해서 악이다, 악이. 악이여도 뭐 할 수 있다? 세 가지. 손해배상, 계약해제, 출제비용 상환 청구.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저당권 행사는 세 가지. 선의, 악의를 본문하고 계약해제, 손해배상, 출제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번 틀렸죠? 디귿, 매매의 목적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여. 봐봐. 우리가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다 그러면 이것은 전부 타인의 권리야. 전부 타인의 권리. 이거 우리가 항상 그러니까 담보치금을 알아야 돼. 자, 전부 타인의 권리는요, 뭐다? 뭐를 먼저 선, 악을 불문하고 뭘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선인 경우 뭘 할 수 있다? 선인 경우 손해배상. 이때 손해배상은 무슨 이익배상이다? 이행 이익배상이다. 몇 년 안에? 1년. 그러면 큰일 나. 재직기한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전부 타인의 권리와 저당권 행사는 재직기한이 없어. 왜? 선악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요,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는 대금 감액 청구권은 없다.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선인 경우 안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의 손해배상은 무슨 이익배상이다? 이행 이익배상이고, 그 다음에 재책기한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걸 보면서 읽어야 돼.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한 후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았다 그러면 악이죠? 악인 경우는 뭐는 할 수 있는데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으나 뭐는 할 수 없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손해배상은 누구만 청구한다? 선의만. 무슨 이익배상이다? 이행 이익배상이다. 이렇게 전부 타인의 권리. 아시겠죠? 자,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옳은 것은 기억 1번이다 이 말이죠. 자, 교환이죠. 자, 교환계약은 뭐죠? 교환은 여러분 뭐예요? 교환은 먼저 유상계약이고 쌍무계약이고, 그 다음에 뭐죠? 불요식이죠. 불요식계약이고, 그 다음에 낙성계약이죠. 요상, 쌍무, 낙성, 불요식이다. 그래서 여기 요식계약이다 그러면 안 돼. 요식이다 그러면 요식은 뭐죠? 요식은 뭐예요? 요식은 특별 성립요건이다. 성립요건 이렇게. 그래서 유언 같은 경우, 혼인 같은 경우, 어음 발행 같은 경우, 알겠죠? 그래서 뭐다? 유언이라. 유언은 유언의 방식. 혼인할 때 혼인 신고를 해야죠. 그 다음에 뭐죠? 어음 발행, 어음 발행행위, 어음 발행 같은 것들, 알죠? 이런 것을 특별 성립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교환은 요식이 아니고 불요식행위이다 이렇게. 자, 이번은요, 교환계약 시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 이전 외에 보충금의 지급이죠. 이런 보충금에 관해서는 무엇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매매대금.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죠. 알겠죠? 그래서 원래 교환계약은 금전 안 되죠. 금전 안 되고 재산권을 상호 이전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요, 보충금의 지급을 약정했을 때 이때 보충금은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요, 예를 들어서 보충금 지급을 약정했는데 약정하지 않죠? 약정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자, 3번은요, 타인에게 속한 권리. 이러면 남에게 권리 속한 권리도 매매 계약으로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교환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당사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상대방한테 이전해야 되죠.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을 못하면 어떻게? 이전을 못하면 전부 타인의 권리 570조. 전부 타인의 권리. 대금 감액은 된다 안 된다? 대금 감액 된다 안 된다? 안 돼. 전부 타인이니까 선인 경우만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무슨 이익배상이다? 이행 이익배상이다. 뭐를 본문하고? 선, 악을 본문하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전부 타인의 권리에 관한 담보책임이죠. 우리 방금 앞에 문제에서 전부 타인 했죠? 대금 감액 청구권은 없다. 선악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선인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무슨 이익배상이다? 이행 이익배상. 그래서 전부 타인의 권리와 일부 타인의 권리에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행 이익배상이다 이렇게.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죠. 4번은요, 교환계약의 쌍방의 의무는, 예를 들면 교환이라는 것을 무조건 모르면 뭐를 읽으라고 해서 매매로 해서 매매계약은 뭐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똑같죠? 교환계약에 관한 비용, 무슨 계약이다? 매매계약이죠?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쌍방이 뭐 한다? 균분. 똑같다고. 유상계약이니까.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니까. 교환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러면 뭐로 보라고 그랬죠? 뭐로 보라? 매매로 봐라. 매매로. 무슨 말이에요? 매매로 봐라. 알겠죠? 이렇게. 자, 73번은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X토지에 대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적법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 지금 체결 문제죠? 자, 갑을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임대차 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다. 기간? 그러면 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죠?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해. 언제든지. 알겠죠? 그래서 통과, 여기는 지금 보면 건물이죠? 건물은 부동산이죠? 그럼 여기서 임대인이 통과하면, 임대인이 통과하면 6개월. 임차인이 통과하면 몇 개월이다? 1개월. 이렇게 치다면 소멸한다. 이렇게. 6개월, 1개월, 이렇게. 여러분, 우리 판례가 이번에 최근에 나왔다고 그랬죠? 임대차 계약은 용구 무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없어? 여러분, 여기 봐봐. 용구 무한으로 할 수 있는 거 모두 세 가지예요. 뭐가 있어?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이 세 가지는 용구 무한으로 할 수 있어요. 용구 무한, 영원한 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아시겠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최장 20년으로 제한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인해서 민법전에서 삭제가 됐어. 그래서 이제 제한이 없죠? 용구 무한으로 할 수 있다. 판례가 정확하게 명시를 했어. 자, 2번은요. 을이 갑의 동의 없이, 을이 지금 누구죠? 임대인이 갑이고 을이 임차인이에요. 을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죠. 그럼 동의 없이 전대하면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죠. 그럼 동의 없이 전대하면 이 전대차 계약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전대차 계약 자체는 계약은 뭐나 유효이지만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동의 없이도 유효예요. 3번 X토지 일부가 을의 과실, 봐봐.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죠? 그러면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연히 감액된다 그러면 안 돼. 당연히 감액된다. 당연히 감액된다 그러면 그건 틀린 거예요. 당연히 감액되는 것이 아니고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감액된다 그러면 안 돼.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야지. 당연히 감액된다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요 3층짜리 건물을 임차해가지고 들어갔어. 300만 원의 월세를 주고. 근데 3층이 태풍에 의해서 쓸 수가 없게 됐어. 그럼 1층, 2층만 사용해야 되죠? 그럼 나는 100만 원을 감액해달라고 청구해야지 감액이 될 수 있지. 그냥 감액되는 것은 아니다. 감액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임차인의 잘못이 없어야 돼. 임차인의 잘못이 있으면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4번 토지 임차인에게, 이런 봐봐. 여기 봐봐. 지가 먼저, 지가 토지 임차인에게 지상물이에요. 알겠죠? 건물 기타 공작물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한테는요, 임차인한테는 뭐가 인정돼요? 부속물 매수 청구가 인정돼요. 부속물 매수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 땅에는 토지에는 지상물이에요. 토지 임차인에게 부속물 매수 그러면 안 돼. 토지 임차인에게 부속물 매수 그러면 안 된다고. 토지에는 지상물, 건물 기타 공작물에는 부속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봐요. 자, 그럼 부속물 매수 청구는 뭐죠? 부속물 매수 청구는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한테 부속물이죠.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먼저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채무 불이행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임대차가 뭐가 돼요? 종료가 돼야 돼요, 종료가. 그 다음에 임대인의 동의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해야 돼요. 이게 부속물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갑의 동의 그러면 안 돼. 갑의 동의 그러면 그것은 부속물 매수예요. 지상물 매수는 필요가 없어요. 지상물 매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임대차가 종료해야 돼요. 채무 불이행이 없어야 돼요. 그럴 때 뭘 한다? 일단 갱신을 청구를 해. 갱신을 청구하고 갱신을 해주지 않으면 그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갱신을 했는데 안 해주면 지상물 매수 청구해. 그런데 부속물은요,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만 부속물 매수로 청구해. 지상물 매수는 갱신을 청구하고 갱신해 주지 않으면 그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해요. 그런데 만약에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한다 하면, 해지 통고,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바로 갱신 청구 없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이 다르다고. 그런데 둘 다 공통적인 게 뭐예요? 둘 다 공통적인 게 뭐가 없어야 돼요? 채무 불이행이 없어야 되고. 여기 봐봐요. 부속물은 반드시 임대차가 종료가 돼야 돼요. 알겠죠? 이게 차이가 있다. 5번
갑이 변제기를 경과한 후 2년의 차임채권이죠. 월세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지상에 있는 을소유, 뭐를 압류했죠? 을소유, 뭐를요? 건물, 건물은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부동산이죠. 부동산을 압류를 했으니까 저당권과 동일하게 이것을 뭐라 한다? 법정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정 저당권. 만약에요. 임차에서 을의 과실이라든가 을의 동산을 만약에 압류하죠. 압류하면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법정 질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산과 과실을 압류하면 법정 질권. 만약에 임차인의 부동산, 건물, 토지나 건물을 압류했다. 그것을 법정 저당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는 법정 담보물권이 있죠. 유치권이죠. 그런데 법정 저당권하고 법정 질권에는 물권법이 없어. 법정 저당권하고 법정 질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임대차 채권법에 있는 거예요. 임대차의 법정 질권, 법정 저당권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법정 질권과 법정 저당권은 물권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아시겠죠? 그것은 채권인 임차권에 있는 것이라고. 자, 정답 몇 번이죠? 4번이죠? 자, 74번요. 자, 봐봐. 재밌는 말이죠? 우리 원칙적으로 채권은 무슨 규정이에요? 오케이. 채권은 임의 규정이죠? 임의 규정인데요. 이 채권은 임의 규정이죠? 근데 임대차는요? 임대차는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채권이죠? 그런데 원칙은 무슨 규정이에요? 원칙은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오케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랬단 말이죠. 강행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무슨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그럼 여기서 강행 규정하고 임의 규정의 차이는 뭐예요? 임의 규정은 뭐예요? 임의 규정은 당사자에 대한 합의가 임차인에게 불리해도 유효인 것. 임차인한테 불리해도 유효인 것을 임의 규정이라고 그래요. 강행 규정은 뭐죠? 합의가 임차인에게 뭐하죠? 불리하죠? 불리하면 뭐가 된다? 무효인 것을 강행 규정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어. 그런데 예외적으로 임의 규정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임의 규정은 모두 몇 가지가 있다? 기본적으로 4가지를 알아야 되죠. 알죠? 먼저 문제부터 풀고 가죠. 임차인에게 불리해도 효력이 인정되는 거, 이걸 무슨 규정이라고 한다? 임의 규정을 찾아라. 이 말. 임의 규정. 임의 규정 뭐가 있다? 비용상환 청구권이죠. 그럼 비용상환 청구권에 뭐가 있다? 필요비 상환 청구, 유익비 상환 청구 이겠죠.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있고, 그다음에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있죠. 그다음 또 하나 뭐가 있어? 또 하나 있는데 뭐가 있어? 뭐가 있냐고? 또 하나. 임의 규정.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이것을 임의 규정이라고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죠. 그러니까 네 가지 알아야 돼.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권, 비용 중에 필요비 상환 청구권, 유익비 상환 청구권 3가지죠 벌써. 그다음에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아시겠죠? 이것은 무조건 암기해야 돼. 알겠죠?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이렇게. 그러면 이 3가지는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도 적용이 돼. 일시 사용. 여러분 볼까요?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만약에 호텔이나 모텔을 3박 4일로 여러분이 예약을 했어. 그러니까 내가 하루만 자, 하루만. 그럼 어떡하죠? 주인한테 돈 내달라니까 한 번 예약해서 안 된대. 그럼 어떻게 해요? 친구한테 2박을 자랑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뭐란다? 전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지금? 그래서 비용상환 청구권, 필요비 상환 청구권, 유익비 상환 청구권,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를 무슨 규정이라고 한다? 임의 규정이다. 그러면 임의 규정이란 말이 무슨 말이다?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임차인한테 불리하더라도 유효인 규정을 임의 규정, 임차인한테 불리하면 무효가 되는 규정을 강행 규정, 임차인한테 불리하더라도 유효인 규정을 임의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지금?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자, 이제 특별법이죠? 자, 5분 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